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러시아 작가 중에 한 사람인 톨스토이를 읽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인문 강의의 그 큰 주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 이 주제와 더 적합한 작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평생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우리에게 톨스토이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또 부활 이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작가이지만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 더 많이 고민했고 그의 고민은 그의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문학 속에 답을 하나 마련해 두었는데 그 답은 바로 성장이었습니다.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이 끊임없는 성찰과 학습을 통해서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성장이란 일단 나에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 훌륭한 관계를 맺으면서 더 나은 최선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에서 성장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깊이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너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너 없는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 속에 비친 나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성장이란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계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완결된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그 자체가 과정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길에서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이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변화해가는 과정, 변화의 흐름,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쉽습니다, 읽기가.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면은 고개를 갸우뚱할 분도 계실 텐데요. 혹시 여기 전쟁과 평화 읽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줄 알았는데 한 분 계시네요. 이거 제 예상에 없던 그런 일인데요. 아무도 안 계셔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네,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안 읽으세요? 그러면은 어려워서 안 읽는다는 그런 분은 없으세요. 다 길어서 안 읽는다 그러십니다. 길어서 그런 거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또 등장인물 이름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안 읽는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변명조로 그러지 마시고 적어가면서 읽으시라고 또 괜히 그러시는데 다시 말하면은 전쟁과 평화 수천 페이지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변적인 얘기 없습니다. 현학적인 얘기도 없고 난해한 문장, 화려한 수사, 유려한 문체, 아주 복잡한 문장 그런 거 없습니다. 비유도 다 그냥 단순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톨스토이가 평생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소설들은 그렇게 현란하고 복잡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톨스토이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짚어보고 바로 안나 카레니나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일단은 톨스토이는 35세 때 16살 연하의 소피아 베르스라고 하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독일계 의사 선생님의 딸이었어요. 참 이 결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결혼 이후에 톨스토이의 모든 대작들이 쓰여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소피아 베르스와 결혼하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영지가 있는 야스나야 폴란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면서 대작의 지필에 몰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대단히 중요한 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톨스토이에게는 이 결혼이 위대한 창작의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톨스토이 부인에게는 소위
위대한 출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에게는 13명의 아이들이 차례차례 태어났습니다. 이 48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가리켜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이렇게 부인과 48년 동안 싸우면서 정들어가면서 논쟁하면서 톨스토이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이 결혼 못지않게 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요. 이것은 톨스토이 나이 50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느 날 마음속에서 찬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썰렁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러면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 것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세월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나쁜 삶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통렬하게 반성을 합니다. 오열합니다. 대체 내가 무슨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인가? 톨스토이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반성만 했겠습니까? 예, 그거를 또 썼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참회록이 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거듭납니다. 그리고 사망할 때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반성을 토대로 참되게 살기, 제대로 살기에 올인하는 것이죠. 그냥 반성만 했겠습니까? 그 이후에 쓰여진 그의 저술들은 그의 이와 같은 치열한 반성을 모두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찬바람이 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건 조금 과장입니다. 찬바람은 하루아침에 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동안 찬바람이 불기까지 뭔가 누적된 것이 있겠지요. 자, 이 톨스토이가 회심을 하기까지 겪었던 마음의 어떤 변화들, 그때까지 그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어떤 도덕적인 삶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은 이때와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안나 카레니나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톨스토이의 생각은 허무주의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삶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입니다. 또 활력에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화가 나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왜 죽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는 죽음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또 한 가지는 톨스토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죠. 현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거기서 오는 무력감,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그를 죽음에 대한 사색으로 가차없이 몰아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발견한 해답은 무엇이냐면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죽음을 미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혐오하는 그 대신에 죽음을 기억하는 데서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찾은 답이었던 것이죠. 자, 죽음을 기억하게 되면 현재가 놀랄 만큼 풍요로워집니다. 한 순간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지고 그 순간순간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생의 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까지 살라, 동시에 영원히 살라. 참, 이 죽음을 기억하면서 산다는 것은 또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마지막 메시지는 시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변화를 수용한다는 것이고, 변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시간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자,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변함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의 흘러감에 대해서 거부할 때도 많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변함없는 사랑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죠. 사랑은 반드시 또 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늙어갑니다.
우리 늙는 거 싫죠. 예, 주름살 생기는 것 다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늙지 않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사랑에 변치 않게 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합니다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산다면은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살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시간과 함께 더불어 살면 시간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가차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지나간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유의 힘이자 신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자, 인생의 뒤안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뇌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도 많이 있습니다. 배신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것들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도 어느 땐가는 시간에 치유하는 힘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인간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장해 나아갈 것이다. 변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그거 하나는 내가 확신한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딱 남습니다. 그러면 왜 성장을 해야 되는가? 성장 안 하면 안 되는가? 톨스토이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래서 행복과는 다른 어떤 슈퍼 행복, 슈퍼 기쁨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 더할 나위 없는 기쁨,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되는 기쁨을 선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밖에 다른 기쁨, 다른 만족은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욕구에 대한 충족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러나 이런 기쁨은 오래가고 지속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톨스토이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실존의 조건입니다. 성장하지 않을 때 인간의 기쁨도 끝나고 삶도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톨스토이가 90권이나 되는 책을 쓰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